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TV 조합원 기자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쿠포터 시간입니다. 안현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사를 또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쿠포터 최초의 심층 기사입니다. 심층 기사. 아. 네, 기사 제목은 방과후 학교 누구를 위한 최저가 낙찰제인가라는 제목인데요. 방과후 학교 교사분들의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기사를 쓰신 서상균 쿠포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과후 강사로 또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요. 이건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체험남 내지는 또 뭐 직접적으로 가서 또 취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잠입 취재가 또 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충실한 취재가 바탕으로 해서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방과후 강사 관련된 얘기는 저희 제주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영어 강사분들 뭐 이렇게 형했다가 이제 해고된 부분들, 저거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이거를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잠깐 그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방과후 학교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 자율화 조치라는 걸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업체가 이제 중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 변화가 있었고, 그 민영화 부작용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힘들어지는, 소위 말하는 갑질, 위탁업체의 갑질이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그래서 올해 교육부가 또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최저가 낙찰제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 최저가 낙찰제, 이게 지금 원래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이 참여정부 시절에 이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지 않고 정말 이 정부가 무상으로 정말 그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혜택을 주는 걸로 시작해갖고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사교육비 경감도 있고요. 근데 요게 갑자기 또 자율화, 또 거기다 최저 낙찰제.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그 폐단들이 바로 자율화, 뭐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최저가 낙찰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결과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탁업체에 의한 방과후 강사의 강사료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중에 일반관리비는 한 6%, 그리고 이윤이 한 10%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100% 중에서 인건비 비율은 한 80에서 83%, 그러니까 방과후 강사가 전체 금액에서 가져가는 건 80% 정도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려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금액 대비와 또 낙찰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초금액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나 뭐 정부기관에서 입찰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초금액을 뭐 이 정도 설정했으니 너희가 입찰을 여기에 맞춰서 잘 해봐라. 이게 기초금액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기관의 예산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 기초금액에서 80%를 강사의 인건비로 보장을 해줘라 라는 이야기인데, 위탁업체가 들어와서는 그 기초금액이 아니라 낙찰금액 대비 80%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그냥 1,000만 원 예산을 짰지만은 최저 낙찰제로 하면 당연히 누가 1,000만 원 안 쓰겠죠. 뭐 850, 뭐 900 이렇게 하면은 그냥 900에 또 이제 85%면은 원래 교육부가 이제 생각했던 뭐 한 1,000만 원이면은 강사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겠다 생각한 것보다 더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100만 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강사가 가져가야 되는 게 한 80만 원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위탁업체가 껴서 그 80만 원에서 80%를 강사에게 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4만 원 정도, 100만 원 기준일 때 원래는 80을 받아야 하는데 64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점점 이 최저 낙찰제, 이 어떤 뭐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건 되게 제주시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오고 가는 게 교통 시간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금액을 받고 와서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조금씩 더 교통비를 좀 보완해주고 그런데 그렇게도 이제 강사 구하기가 힘든데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 그 금액이라면은 좀 더 편안하고 또 이 강사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편한 데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강사료가 굉장히 저렴해지면은 결국은 뭐냐면 좋은 선생님보다 이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한 군데, 뭐 몇 군데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또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전국 방과후 강사 권익실현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달청 사이트를 확인을 해봤더니 전국에 13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한 30곳 정도는 낙찰률보다도 강사의 인건비 비율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시 비율을 들어 설명드리면 만약에 100만 원짜리 예산에서 강사 인건비를 80만 원이면 80만 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낙찰 금액 자체가 80만 원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사업이었는데 낙찰은 한 75만 원 됐다. 그러면 강사는 그걸 다 가져온다 해도 75만 원밖에 못 가져오는 거고 당연히 그 중간에 또 수수료가 떼일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이중으로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저 낙찰제라든지 이 민간 그 위탁 업체가 자꾸 끼어든다는 거. 요번에 뭐 그 우리가 이제 지하철도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 최저 낙찰제인데 뭐든지 이게 최저 낙찰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교육에 최저라는 말은 저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교육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어떤 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최저 낙찰제를 함으로써 정말 교사, 그러니까 방과후 선생님들이 어떤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또 중간에 그 민간 위탁 업체들이 또 이 그 학교와 또 이 사립학교 같은 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또 선생님들이랑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불법적 요소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참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네요. 근데 이 대책은 또 없나요? 뭐 현재로서는 대책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관련된 법이 없어요. 방과후 강사와 관련된 법이 현재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이와 관련해서 그 말씀드렸던 전국 방과후 강사 권익실현센터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서명을 받아서 이제 국회에 유은혜 의원한테 전달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뭐 우리 기사를 쓰신 그 서상균 조합원 쿠포터의 어떤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그 최저 낙찰제에 이제 적용을 받고 나서 우선 15%는 줄어든 거예요.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수강료를 3만 원을 받았는데 한 명당 학생 한 명당 3만 원을 받았는데 그 교육부 기준 최저 낙찰가 그 15%를 떼면은 한 4,500원이 떼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00원 떼이고 25,500원만 받는 꼴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25,500원에서 또 15%를 뗀다는 거예요. 업체들이. 25,500원에서 이 낙찰 가격이죠. 이게 한마디로. 이 낙찰 가격에서 또 15%를 떼고 강사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떼이는 거예요, 강사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한 2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3만 원 받던 수강료에서 강사료에서 올해는 약 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 정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이런 방과후 강사들은 정말 한마디로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 계약서 자체가 노예 계약서예요. 이게 보면 노예라는 말까지 나와요. 지금 강사 인건비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는 사실 교육부 지침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이걸 어긴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방과후 강사들은 지금 이런 업체들이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에 보면은 그 과업 수행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어겼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방과후 강사와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침이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교육청 입장에서도 기초금액에서 80% 그거를 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장, 교장과 위탁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법상의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관계보다 가이드라인이 상위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어떤 처우 문제는 결국 학교장의 재량에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학교장들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교육의 질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도 뭐 서명을 받는다고 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이런 뭐 가능성이 좀 괜찮나요? 제가 김용현 전국 방과후 강사 권익실현센터 사무국장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19대 국회에도 법안은 발의가 됐었는데 관련 법안이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됐고 통과가 안 됐던 거고 이번 20대 국회는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니까 약간 더 기대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달까지 서명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문제이고, 왜냐면 아이들이 그렇죠. 방과후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다 이제 뭐 질이라든지 또 학교회장의 어떤 재량이 정말 그 돈만으로 가면은 수준이 확실히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기사를 통해서 뭔가 좀 해결된 곳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곳인가요? 기사에 보면은 서울 지역의 K초등학교라고 나오는데요. 이 K초등학교가 B업체하고 부당한 계약을 맺은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지난 10일에 그 K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서상균 기자가 그 모임에서 전달을 들어서 확인을 했는데 모든 강사들이 교육부가 제시한 그 원래 지침대로 계약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사가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정말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몇 분이 아니겠죠. 그 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모두가 유인할 수 있는 정말 어떤 가장 좋은 미디어 언론의 역할을 한 셈이네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뿌듯하고요. 관련해서 서상균 기자님의 전화 인터뷰 내용 또 한번 들어보시죠. 기자님의 취재가 영향을 준 게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영향이 있었어요. 저보다도 국민TV의 힘이죠. 제가 그냥 기사 그냥 한 줄 그냥 쓴 정도 그냥 미미한 영향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장학관과 통화 당시에 먼저 제 소속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TV에 있고 정확히 이제 조합원 기자입니다. 이름까지 해서 알려줬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국민TV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됐고 교육청 측은 그다음에 이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기사도 제가 교육청에 보냈어요. 장학관한테 보냈어요.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 일 처리를 장난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을 그렇죠. 수 있죠. 그렇게 된 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 쿠포터의 이런 소식을 듣고 참 뿌듯합니다. 저도 왜냐면은 우리 쿠포터들이 정말 기본적인 그런 실력이나 아니면 경험들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사실 하나씩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또 자부심을 느끼고 좀 더 집중적으로 취재할 수 있고 저는 이 서상균 조합원 쿠포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TV 내 교육 전문 어떤 기자가 돼서 교육적인 부분에 어떤 다른 부정부패나 아니면은 어떤 비리 그리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하는 좀 참다운 쿠포터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